예, 안녕하십니까.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영예교수 김소영입니다. 중노위 최근 판정 내에서 재택근무 복무지침 위반을 이유로 하는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소개하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중노위의 다양한 사례들 중에서 이 사례를 소개하고 그 분석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많은 사업장에서 재택근무를 실시를 했는데 노무관리와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또 그로 인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 역시 그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복무지 이탈을 하여 그 사용자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먼저 사안의 개요 및 쟁점을 소개하고 판정 요지를 해설한 다음 평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개요입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 사용자 재단의 이 사용자는 이 학자금 지원 사업을 하는 그 교육부와 관련이 있는 그 재단입니다. 이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2020년 11월 23일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 이 근무지가 대구인데 근무지가 아닌 경기도 본가에서 7번 재택근무를 한 사실이 자체감사에 적발되어서 2021년 4월 22일 그 견책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초심 진호위는 이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노위는 초심을 취소하고 이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당사자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주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근로자는 과거에는 이 사업장에서 이 재단에서 뭐 근로자들이 업무 추진비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여비 부당 수령을 한 경우에 견책 처분을 했는데 자신은 뭐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 성과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고 다만 이제 경기도 본사가 대구인데 경기도 본가에서 그 업무를 한 것이 감사에 적발되어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그 다른 사례와 비교해서 징계 양정이 과하다. 또 그리고 같이 그 근무지 이탈을 한 이제 근로자들이 6명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에게는 그 주의 환기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이제 자신에게는 2단계 높은 수준의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 및 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근로자의 그 재택근무 복무 지침 위반은 취업규칙 위반 행위다. 즉 취업규칙의 법규 준수 의무 또 명령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그 취업규칙 내지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즉 사유의 정당성을 주장을 했고 또 그다음 그 징계의 형평성 및 비례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그 이제 입장에서 다른 근로자에 비해서 이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재택근무 복무지침 위반 횟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명 과정에서 재택근무 복무지침에 대해서 이 납득을 하지 않고 뭐 부적절하다고 발언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아서 견책 처분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이 그 대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즉 일단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가,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사유가 그 정당한가. 두 번째, 징계 양정의 적정성, 즉 징계 양정이 적정한가. 다음, 징계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가, 즉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 이 세 가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소위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 즉 재택 근무와 또 그 출근 근무, 그러니까 대면 근무와 비대면 근무, 그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의 확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종식과 관계없이 그 하이브리드 근무 도입은 그 새로운 업무 형태와 직장 문화로 자리 잡고 있고 또 특히 젊은 근로자에게는 일종의 그 복지로까지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텔레워크, 즉 원격 근로의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또 많은 사업장에서
그 부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이러한 그 추세를 더욱 앞당긴 것이죠.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재택근로를 우리가 원격근로라고 칭했는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가 비대면 근로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이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는 새로운 그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향후에 재택근무 복무지침 위반을 이유로 하는 그 징계에서 그 정당성 판단이 노동법상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그 재택근무의 장점은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또 각자 생활 패턴에 따라서 편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재택근무가 업무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또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택근무로 인하여 직장 질서 내지 직장 윤리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택근무 시에도 이 회사의 일정한 그 복무 지침을 복종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에는 노사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근로자로서는 그 주어진 업무의 수행만 제대로 한다면, 그 비대면의 재택근무 상태에서도 회사의 어떤 복무 지침을 따라야 하는가, 이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로까지 또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네이버가 그 사내에서 직원 4,7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근무 형태는 이제 재택 출근 혼합 형태, 다음 주 5일 재택근무, 그리고 주 5일 사무실 출근, 그러니까 주 5일 대면 근무를 선호한 직원은 2.1%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판정 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판정 요지는 이제 그 중노위의 판정 요지를, 즉 징계 사유의 정당성, 또 징계 양정의 적정성, 또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이제 그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그 중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20년 11월 23일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 이 재단의 재택근무 복무지침을 위반을 해서 사용자의 인사부에 사전 승인 없이 근무지 대구가 아닌 경기도 본가에서 그 7회 재택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은 이 재단, 즉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3조 법규준수의 의무, 또 제11조 명령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사규정 제89조 2호에서 규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그 정당하다라고 이제 그 판정을 했습니다. 이 취업규칙에 보면은 직원은 이제 재단 운영의 기본이 되는 뭐 법령, 정관 및 그 밖의 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이하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충실히 준수해야 된다. 또 인사규정은 그 징계 대상으로서 그 정관, 취업규칙 등 재단 내규, 또 서약 사항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재단 내의 질서를 물단하게 한 직원을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2020년 2월 25일부터 이 대구 본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였고, 그 무려 14회에 걸쳐서 이 직원들에게 공문 또는 공지의 방법으로 그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복무지침을 안내하였는데, 그 내용은 재택근무는 이 근무지로 상시 출근 중인 현 거주지, 즉 대구의 현 거주지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인사부로 개별 승인을 요청을 하라. 그러니까 그 대구에서 그 근무를 하되 다른 지역에서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14회에 걸쳐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당 근로자의 재택근무 복무지침 위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인사규정이 정한 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중노위는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이 근로자가 사전에 재택근무 복무지침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인사부의 승인이나 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 즉 보고한 사실이 없는 점, 그리고 다른 위반자보다 위반 횟수 및 위반율이 높은 점, 특히 감사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가 약하게 보이고 또 이 근무지를 이탈한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은 점, 그리고 다른 위반자 및 과거 징계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 종류 중 견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부당하게 견책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근데 이 사안에서 보면 다른 근로자에 비해서 위반 횟수가 많고 또 전혀 개선 애정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 많이 참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인사규정에 보면 이제 견책에서 견책은 비위의 정도는 경미하나 그 발생 빈도가 잦아 특별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과하지 않다고 중노위가 판정을 이제 했습니다. 제가 직전에 설명드린 건데 특히 이제 사용자는 이 재단 측에 직접적인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용자의 복무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수차례 위반했다는 사실에 사실을 이제 강조를 이제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나 신문 과정에서 이제 그러한 사실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근로자에게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에 향후에도 유사한 지시사항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위반한 가능성이 높고 또 이 사건 재단의 직장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판단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이제 중노위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할 때도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는 이제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이 이제 판정을 했습니다. 다음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 이제 이 사건 재단, 즉 사용자의 취업 규칙에는 이제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있었는데 사용자는 그러한 징계 절차를 충실히 준수를 했습니다.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또 규정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견책 처분을 의결을 해서 근로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초심징계위원회와 재심징계위원회가 있는데 이 근로자는 재심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견책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절차적인 정당성도 중노위는 인정을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중노위의 판정 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 사례에 대한 평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판례를 판결 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표 판례라고 할 수 있죠. 징계 사유의 정당성에 관한 아주 대표 핵심적인 판례입니다. 91년 판례인데요. 취업규칙에서 징계 사유와 그에 대한 징계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한다거나 또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비위 사실이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어떤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따른 해고의 징계 처분은 이릉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징계 사유의 정당성에 관한 대표적인 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도 법 규정과 판례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이제 많은 축적된 대법원 판례들 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이제 나온 2017년 판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입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그렇다면 사용자에게 어떤 그 징계 처분에 대한 재량권이 이제 맡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이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제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징계의 원인인 비사실의 내용과 성질, 또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요소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징계 절차의 정당성에 관한 그 대표적인 핵심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2004년 판례를 보면 그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또는 징계 규정에서 그 징계 대상자에게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경우,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 없다고 하여도 변명과 소명 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 소명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부적법하다가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즉, 이 징계에 있어서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과 또 징계 양정의 적정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절차적인 정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 판례가 이제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대법원 판례 징계 사유의 정당성, 또 징계 양정의 적정성, 또 징계 절차의 정당성,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우리가 기준으로 이제 중노위의 이 판정을 판단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중노위가 근로자의 재택근무 복무지침 위반 행위는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또 견책의 양정은 적정하며, 또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재택근무 복무지침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라고 이제 판정을 하고 초심을 취소한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사안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